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홍천에서 A프레임 하우스를 4채를 완공을 했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한참일 때 공사를 시작해서 4채를 한 3달 조금 넘게 걸린 시간 안에 완공을 했고요. 저희들이 홍천에 시공한 A프레임 하우스는 말 그대로 A프레임 하우스 중에서도 최고급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 목조 주택이고요. 2x10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사실 2x10으로 시공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제 홍천이고 하니까 중부 1지역이고 단열 규정이 높고 또 실제로 또 단열이 잘 돼야 되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2x10으로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현장을 다녀가셨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15평 주택이고 앞에 데크를 갖다가 굉장히 넓게 빼놓은 그런 주택이죠. 국내 A프레임 하우스를 시공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실제로 시공을 해놓은 주택들을 가보면은 정말 허접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마감도 엉망이고 사실은 뭐 단열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주택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희 주택백화점에서 지은 A프레임 하우스는 좀 뭐 소위 말해서 차원이 좀 틀립니다. 일단 층고가 7.5m고요. 실제로는 3층까지도 시공이 가능한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호 역시 독일 레하우 창호를 썼고요. 마감은 징크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목재 루바가 들어갔고요. 1층에 침실이 하나 있고 이제 2층 복층에 침실이 하나 있죠. A프레임 하우스의 가장 큰 매력은 결국엔 그겁니다. 복층에서 1층을 내려다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 워낙 청고가 높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면이 전부 창호기 때문에 뭐 사실은 답답함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실제로는 복층까지 포함해서 15평이지만 15평 주택이라는 생각이 거의 들질 않습니다. 그게 A프레임 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죠. 단점이라면은 양쪽 그 가장자리 부분에 사각이 좀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가구라든지 놓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A프레임 하우스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프레임 하우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뭐 가격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A프레임 하우스는 크게 두 가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목조주택으로도 시공을 할 수가 있지만 경량철골 주택으로도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목조주택이 비싼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경량철골 주택이야 뭐 철골조에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갖다 끼워놓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저렴합니다. 목조 패널보다는 샌드위치 패널이 당연히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뭐 시공 가격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A프레임 하우스는 그러면 지붕이 없고 지붕하고 벽체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싸지 않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이 작업하는 그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비계를 갖다가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장비를 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 면에서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A프레임 하우스가 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오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인건비라든지 장비비들이 일반 주택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목조주택보다 경량철골 주택이 조금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결국에는 뭐 자재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많이 싸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이 싼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A프레임 하우스를 시공하실 때 저희들이 홍천에서 지은 주택 스펙으로 해달라 그러면서 비용은 싸게 해달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창호 자체도 돈이 사실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전면 다 창호인데 그게 독일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비싸다는 거는 너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경량철골 주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내산 하이샤시 같은 거를 써서 시공을 하시면은 충분히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청고도 홍천처럼 7.5m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뭐 한 5.5에서 6.5 사이로 이렇게 해서 복층을 만들고 공간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건축 비용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화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평당 얼마예요? 라는 말씀을 갖다가 물어보시고 그 뒤로 질문이 없으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평당 얼마다, 평당 400이다, 500이다 이렇게 해놓고 별도 공사 수십 개 만들어 놓는 그런 업체에 당하실 위험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평당 얼마냐고 묻지 마시고 거기에 포함된 게 뭐냐고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죠. 저희 주택백화점 경우에는 기초공사라든지 앞에 데크 같은 경우 기초야 사실 현장마다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데크도 어떤 분은 3평, 어떤 분은 10평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데크 공사 비용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은 턴키로 웬만하면은 모든 걸 포함시키는 공사인데 평당 500만 원이다, 평당 600만 원이다 이런 업체들 보면은요. 뭐 기초공사 해놨는 거 가서 확인하는데 200만 원 받고 장비비 별도로 받고 운송비 별도로 받고 뭐 따로 받고 뭐 따로 받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의 비용을 갖다가 믿으셨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치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건축 시장에서 이제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업체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공법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퀄리티는 평당 600만 원인데 평당 400만 원, 500만 원 짓는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꼭 기억하십시오. 싸면은 반드시 싼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거고 비싼 주택, 좋은 주택을 갖다가 싸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이 아니라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직영공사를 하는 업체가 저희들 종합건설사보다는 비용이 약간은 저렴합니다. 왜? 소위 말하는 현장 소장님이 장비 들고 연장 들고 다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저렴하시겠죠. 하지만 나중에 산재 보험료라든지 각종 보험료, 현장 관리인 선임하는 비용들 이런 거 다 따지시면은 결코 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비용 잘 계산하고 정확하게 비교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시공사 정하시는데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 결국에는 돈 문제지 않습니까? 크게 비싸고 크게 싼 업체 많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지나치게 저렴한 비용을 얘기하는 업체는 반드시 의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계약서에 도장 찍은 금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 발생하고 추가 발생해서 나중에 반드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듈러 공법이나 프리팹 공법은 그런 변수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명분도 없고요. 하지만 현장 공사비는 현장 공사의 경우에는 틀립니다. 날씨가 어때서 인건비가 들어갔느니 뭐가 어때서 공사가 진행돼서 돈이 더 들어가느니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실제로 현장 시공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계약서에 도장 찍고 정확하게 그 계약서 금액대로 끝나는 경우가 몇 프로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갖다가 건축주님들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시공사도 정하시고 건축 비용에 대한 예산도 잘 잡으셔야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겨울이네요. 아침에 저는 워낙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오는데 정말 한겨울 같았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입니다. 오늘 블로그에도 올려드렸지만은 뭐 모듈러 주택, 풀팹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겨울 공사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 기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 되죠. 콘크리트 타설 하는 거 12월 중순 넘어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 입주 아니면 내년 뭐 여름에라도 입주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설계도 서두르시고 준비를 하셔야지 조금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인허가가 늦게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도 원하시는 시기에 입주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건축 계획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